네,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도 후보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혜병 사건 등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을 해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반드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열차 배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누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배차 간격은 동대구 이남은 약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배차 간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고 시간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작업자 진입 지점부터 접촉 지점까지는 320m, 그러니까 사고 난 지점까지는. 그다음에 점검 위치, 이동하려는 위치까지 470m였어요. 근데 지금 열차 사고 난 시간은 10시 49분입니다. 근데 진입 시간이 10시 44분이에요. 5분 남겨놓고 진입한 거예요. 그것도 등 뒤에서 오는 하행 시간에. 근데 이거는 남성현역에 이미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다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무전 사실이나 통화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고 난 후에. 근데 남성현, 이거 지금 작업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전역, 이후역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우선은 이게 20분이나 되는 간격이 있는데 500m 움직여야 되는데 5분 전에 그냥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고 시간 전에 지금 진입 시간이 10시 43분 55초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5분 후에 10시 49분에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행열차 통과 시간 5분 전에 진입한 이유도 모르겠고, 만약에 진입한 걸 알았으면 우리가 앱이 깔려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잘 이동을 하려고 그랬으면 길 건너서 이동을 했어야죠. 철도를 건너서 상행 쪽으로 이동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안전조치도 어떤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거기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조치 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본 구간은 열차 투시가 양호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미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지금 보니까 이 발생 작업이 열차가 운행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상내 작업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 사고 현장은 대피가 우리 증언에도 나오지만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열차 투시조차도 양호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상내 작업으로 인가를 받았는지 이거부터 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 협의가 끝난 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시간표를 여러분 잘 보시면 작업 승인 시간이 10시 45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미 10시 43분 55초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유를 따지지 않으면 사실은 명확한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은 정확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해 하청업체 직원들의 계약 외에 작업을 시켰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에 추가로 지시된 작업이 급하게 투입이 됐다. 이렇게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급한 일이고 급했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계약 내용을 변경을 먼저 했어야죠. 이런 작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약 내용이나 변경을 이런 걸 안 하니까 이 작업에 원래 투입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것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열차가 진입을 이렇게 하기 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이제 상례 작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작업은 기계가 수반이 되지 않는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례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선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 중에 거의 한 10% 정도가 상례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도보로 이렇게 순회를 하거나 육안으로 점검이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열차가 운행 중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작업 계획서에 봐도 작업 계획서에 보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 구간은 열차 수시가 양호하지 않은 곡선 터널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전 작업은 다음 상황에 유의해라.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아예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량 구간이고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아예 피할 곳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분간의 배차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지나기 불과 5분 전에 투입한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어요. 상례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열차 운행 상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열차가 꼭 지나가야지 이렇게 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 왜 이거가 상례 작업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상례 작업으로 해가지고 열차 사이에 그 육안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례 작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네네. 단순히 상례 작업이니까라는 말이 아니라 더 위험한 구간이면 충분한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차 운행 간격이 조밀하거나 그다음에 또 기계가 투입되는 작업이고 그 레일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열차를 완전히 차단을 해서 하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육안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기존 경부선은 약 한 120년 된 그런 노반을 지금 갖고 있어서 이번 7월 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68개소에 대한 점검을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돈은 한 1억 정도를 추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앱을 깔아주면 뭐하냐고요. 그러면 5분 있다 열차 온다는 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니까요. 아니면 5분 후에 들여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상례 작업이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